센서리 시스템, 소마토비스럴 센서리 시스템의 리셉터들의 특징, 어퍼런트 패스웨이, 탈라머스랑 세레브럴 콜텍스의 역할, 그리고 텍타일을 센세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하면 소마토비스럴 센서리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 메카니컬, 더멀, 케미컬한 스티뮬레이션을 몸이나 페이스에서 오는 이 스티뮬레이션을 애널라이징 하는 게 이 소마토비스럴 센서리 시스템이고 우리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총 4가지의 애스펙트를 통해서 이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모달리티, 인텐시티, 듀레이션, 로케이션으로 이제 미드 라인으로 외울 수 있겠죠, 좀 편하게. 그래서 모달리티, 인텐시티, 듀레이션, 로케이션을 큰 애스펙트로 우리가 이제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듯이 센서리 피지올로지라는 것은 이제 environment에서 일이 일어나서 이게 센소리 스티뮬러스로 센서 오르간에 의해서 이제 센소리 스티뮬러스를 인식이 되면 이게 appropriate 센서를 통해 가지고 센소리 nerve excitation이 일어나고 그 excitation of sensory nerve가 brain center에 excitation이 일어나고 그게 central nervous system의 sensory 시그널을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objective sensory physiology죠. 이 특정한 시그널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CNS에서 인식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objective한 sensory physiology였으면 항상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일이었으면 얘가 이 sensory impression 또는 sensation 그리고 perception 자체는 우리가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subjective sensory physiology라고 하고 이 인테그레이션 된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experience나 region, personality에 따라서 이 perception이 달라지게 sensory impression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센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총 4가지 property 미드 라인으로 볼 수 있다는데 미드, modality, intensity, duration, location에 따라서 이 property를 나눌 수 있는데 이 코딩이 어떻게 하는지 각각 코딩 방법이 센서리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코딩을 하느냐가 이걸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달리티라는 거는 퀄리티라는 건데 얘가 이 센서리 인포메이션에 어떤 정보가 오니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모달리티로 코딩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정보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 major modality 이제 sensory information이 있는데 classical 5가 이제 vision, hearing, taste, smell, touch, pressure 이게 classical 5고 다른 것들이 flutter, vibration, cold, warmth, proprioception, linear acceleration과 rotation acceleration 그리고 pain 이렇게 총 11 major modality가 있고 이 modality에 대한 theory는 처음에 존 함스 뮬러에 의해서 law of specific nerve energies라고 모달리티는 nerve에 이제 이 특정한 이 어떤 센서리 인포메이션 오느냐는 nerve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게 이 사람이 제시한 띠오리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옵틱 nerve 같은 경우는 비주얼에 영향이 돼 있고 어쿠스틱 nerve는 사운드에 영향이 돼 있다라는 말인데 이 찰스 시란톤은 이제 리셉터가 이 스티머스에 따라서 이 모달리티를 결정을 한다라는 띠오리를 냈어요. 근데 우리 결국에는 이제 nerve 자체도 그렇고 nerve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리셉터 자체도 이 어떤 인포메이션이 오는지 이제 퀄리티를 결정하는 데 둘 다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nerve와 리셉터 둘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벨 디자인 코드라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띠오리인데 얘는 이제 meaning that sensory modality는 encoded starting at the receptor에서 encoding이 되어가지고 include all nerves that carry sensory information all the way to the cortex where information is received. 그래서 이 처음에 리셉터부터 이 모든 연결되어 있는 콜텍스까지 가는 이 연결되는 이 하나의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얘가 이제 시그널이 이 리셉터에서 시그널이 됐을 때 이거는 하나의 인포메이션으로 인식이 돼서 이제 CNS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주얼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 이제 레티나에서 콜텍스까지 딱 가는 그 패스웨이에서 중간에 있는 어떠한 이제 nerve를 스티뮬레이션 시키더라도 그거는 이제 비주얼한 인포메이션이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딩은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이제 responsive nerve의 AP의
증가 같은 경우로 이제 코딩이 일어납니다. 이제 특정한 그 널브의 AP의 증가로 이제 얘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모달리티, 퀄리티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인텐시티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센서리 인포메이션을 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센서리 이 종류에 따라서 코딩을 하고 인텐시티에 따라서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인텐시티라는 게 얼마만치의 강한 자극이 들어오느냐는 거를 우리가 다르게 퍼셉션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threshold랑 just noticeable difference, threshold, just noticeable difference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 recognition을 스티뮬러스 recognition 하는 방법은 이제 각각의 어떤 종류의 스티뮬레이션이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다른 recognition을 합니다. 그래서 이 intensity threshold라는 거는 이제 stimulus intensity detected on 50% of the trials, 그러니까 50%의 이제 50%, 그러니까 한 100번을 했을 때 50%는 이건 스티뮬러스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스티뮬러스 인텐시티, 그 스티뮬러스 인텐시티를 우리가 threshold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objective한 property 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measurement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그 threshold는 CNS, 얘는 오브젝티브한 property였는데, 얘 threshold는 이제 CNS의 액티비티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오브젝티브한 50%딱 되는 그 threshold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 CNS 인식에 따라서 얘가 이제 변할 수 있는데, 그걸 detectability criter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센서리 시스템에 이제 베이스를 해서 이 AP를 프로듀싱 할 수 있는 sufficient level을 detectability라고 하고, criterion 이 CNS 액티비티의 컨디션에 디펜딩 하는 피처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CNS가 인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쫄수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전쟁 상황에서는 같은 이제 우리가 스티뮬러스 같은 정도의 소음이라고 해도 그거를 이제 덜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더 큰 인텐시티임에도 이제 같은 이제 50% 퍼셉션을 하는, 예를 들어 얘는 전쟁 상황에서 소리가 좀 덜 시끄럽게 느껴지는 거고, 이건 굉장히 조용한 상황이 있을 때 자그마한 소음도 크게 느껴지는, 이게 센서리 퍼셉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이 threshold는 이제 CNS 퍼셉션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인텐시티. 그래서 인텐시티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할 때 threshold를 이 인텐시티가 얼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CNS에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상대적인 이제 무게의 차이로 우리가 이 상대적인 무게 차이가 그러니까 인식에 따라서 이게 무게 차이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를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게 just noticeable difference라고 웨버에서 의해서 웨버스 러가 만들어진 건데, 이 스티뮬러스의 difference는 오리지널 스티뮬러스에 디펜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리지널 스티뮬러스가 이제 굉장히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친구면은 이제 스티뮬러스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냐 적게 느껴지냐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우리가 1kg랑 2kg의 애플을 들고 있으면 얘는 차이가 크다는 걸 느끼지만, 40kg와 41kg의 애플은 이 오리지널 스티뮬러스가 굉장히 큰 친구들이잖아요. 걔는 디퍼런스가 굉장히 적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just noticeable differ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greater intensity of stimulus, the greater the change needed to produce noticeable change. 그러니까 이 noticeable 하기 위해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차이가 더 많이 있어야 노티싱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여기 사이코피직스라는 게 이제 recognition of stimulu스인데, 얘는 이제 스티뮬러스가 어떻게 recognition이 되냐라는 거는 우리가 이 공식이 뭐냐 하면은, sensation intensity는 incoming stimulus에서 threshold를 뺀 것에 이제 n값에 의존한다라는 건데, 이게 우리가 세 가지의 그 n값을 가지는 코딩이 달라요. 그래서 이가 뭔 말이냐 하면, n이 1일 때는 이제 이게 리니어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딱 그 스티뮬러스에
스티뮬러스 같은 인텐시티로 우리가 레코니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킨 같은 경우에 메카니컬 스티뮬러스가 왔을 때 linear sensation with incoming stimulus 딱 그 스티뮬러스 하는 만큼의 linear한 레코니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센소리 시스템은 n이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했을 때 이제 relative large change of stimulus, 스티무러스의 사실 실질적인 그 차이는 굉장히 큰데 그거는 우리에게 small change in perception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큰 그 레인지의 스티뮬러스를 이렇게 작은 체인지로 퍼셉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텍터블한 레인지가 넓어지게 되는 그런 퍼셉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n이 1보다 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페인 센세이션에서만 n이 1보다 큰 게 이제 작은 센세이션의 그 작은 센세이션의 그 차이도 이제 우리가 퍼셉션의 굉장히 큰 차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크게 아픔을 크게 느낀다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n이 1보다 큰 경우인데 이제 하이 트레시홀드를 넘었을 때 이제 액티베이션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인텐시티는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얘는 AP의 frequency에 따라서 코딩을 하거나 population 코딩을 하거나 이제 different type of receptor가 activation 됨으로써 이 intensity 코딩을 할 수 있는데 이 intensity가 증가함에 따라 AP frequency가 증가하게 되고요. intensity가 증가했을 때 이제 더 많은 sensory nerve를 activation 시켜서 이 population을 증가시켜가지고 population 코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다른 리셉터들이 액티베이션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터치와 in case of light touch and putting enough pressure on the skin 이렇게 비교했을 때 미카노 리셉터나 노시스 리셉터가 둘 다 액티베이션 돼서 다른 different type of 리셉터들이 이제 액티베이션 돼서 인텐시티를 코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달리티, 이 퍼셉션의 그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인텐시티, 이제 threshol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어떻게 이제 사이코 CNS 이펙트로 해서 어떻게 이 threshold 퍼셉션이 바뀌는지 그리고 이제 just noticeable difference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 이제 difference를 recognition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퍼셉션을 할 때 이제 그 어떻게 그 큰 레인지의 스티뮬러스를 이제 작은 이제 퍼셉션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페인 같은 경우는 작은 스티뮬러스를 큰 퍼셉션으로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인텐시티가들이 어떤 식으로 CNS에서 퍼셉션이 되는지를 이야기를 했고 그럼 이제 미드 라인에 미 i를 했으니까 d duration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얘가 얼마만큼 지속이 되느냐. 그러니까 얘는 얘는 어떤 종류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크게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퍼셉션이 되느냐를 이야기를 했으면 얘는 얼마나 이 그 온 인텐시티가 길게 지속이 되느냐. 얘는 어디에 오느냐. 라는 거죠. duration이라는 거는 이제 얼마나 지속되느냐는 어댑테이션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 어댑테이션이라는 게 이 리셉터 종류가 이제 슬로우 어댑테이션을 가지는 리셉터가 있고 rapidly adapting 리셉터가 있어요. 얘 둘이의 큰 차이점은 뭐냐 했을 때 슬로우 어댑팅 리셉터는 이제 인텐시티가 증가함에 따라서 액션 포텐셜 프리퀀시를 증가하면서 이제 얘 코딩을 하는데 rapidly adapting 리셉터의 특징은 얘가 이제 딱 그 시작과 끝났다고 레코니션 이때에만 이제 AP가 제너레이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변화에 따라서 이제 스티뮬러스의 변화에 따라서 AP가 제너레이션 되고 그리고 이 인텐시티 변화에 이제 민감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슬로우 어댑팅 리셉터와 래피드리 어댑팅 리셉터의 차이점은 래피드리 어댑팅 하는 애는 이제 이니셜 엔드 포인트를 레코니션하고 인텐시티 체인지를 레코니션을 한다. 근데 슬로우 어댑팅 하는 친구들은 이 인텐시티에 따라서 AP 프리퀀시가 바뀌게 된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어댑테이션 종류에 따라서 AP의 듀레이션을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다시 보면 이제 래피드 어댑팅 리셉터 같은 경우는 AP가 굉장히 짧고 이제 슬로우 어댑팅 리셉터 같은 경우는 AP가 이제 길게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그럼 어댑테이션의 메커니즘은 뭐가 있냐? 메카니컬한 어댑테이션도 있고
채널을 inactivation 또는 opening of calcium sensitive potassium 채널을 통해서 어댑테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메카니컬 어댑테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피지컬 에너지를 일렉트로케미컬 에너지로 이제 바꿔서 이거를 인식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파치니언 코퍼스큘 같은 경우에는 얘는 rapidly adapting 리셉터들인데, 이 플렉시블한 커넥티브 티슈 스트럭처들 때문에 어댑테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 스티뮬러스 주는 것과 이제 리무벌 하는 것이 AP를 제너레이션 해서 얘의 AP를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니시에이션과 떼는 거, 이게 처음에 액션 포텐셜 제너레이션 하는 거 그리고 빼는 거, 얘는 엘라스티시티 때문에 이 메카니컬 어댑테이션이 일어난다 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채널 액티베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널브 엔딩의 포텐셜 체인지로 볼테지 센시티브 채널이 오프닝을 해서 AP가 포메이션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볼테지 센시티브 채널을 인액티베이션 시키는 게 결국에는 컨티뉴스 스티뮬레이션에 대한 어댑테이션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디폴라이제이션 됐을 때 이 칼슘 인플럭스로 칼슘 센시티브 채널, 포타슘 채널 오픈해서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을 시킴으로써 이제 어댑테이션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이제 어댑테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듀레이션의 어댑테이션은 그래서 아까 다시 말했듯이 rapidly adapting, slow adapting 리셉터들로 이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치, 로케이션은 어떻게 이 센서리 인포메이션이 어디서 오느냐는 걸 어떻게 이제 인식을 하느냐 했더니, 얘는 이제 소마토토픽 오르가니제이션을 통해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센서리 nerve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되는 건데, 이 투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게 이제 얘는 리셉터 덴시티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손 같은 경우 이제 덴시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할 수 있는 이 차이가 점점 더 애큐레이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은 굉장히 그 두 차이를 이제 되게 샤프하게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등에 투 포인트를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이 투 포인트의 거리의 차이가 있어도 얘를 같은 스티뮬러스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리셉터의 덴시티에 따라서 이 로케이션이 코딩하는 것들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리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 센서리 인포메이션을 코딩을 하느냐라는 거를 총 4가지를 통해서 살펴봤고, 그래서 이 어떤 종류 모달리티에 따라서 모달리티인지, 그리고 어떤 인텐시티를 가지고 있어서 얘가 PCNS에서 어떻게 퍼셉션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만치 그 스티뮬러스가 주어지고 그 애를 어떻게 어댑테이션을 하는가 했더니, 얘는 슬로우 어댑팅, 얘는 리셉터의 특징으로 이제 듀레이션도 코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로케이션 어디에서 되어 있느냐는 거는 리셉터의 덴시티로 이제 로케이션을 코딩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이 이제 센서리의 기본적인 리셉터의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코딩, 센서리 인포메이션 코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리셉터들의 특징, afferent pathway, thalamus cerebral corte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센서리 시스템들은 되게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특징들이 있는데, 걔는 피지컬 에너지를 일렉트로케미컬 에너지를 바꾸는 역할을 하고, 아나토미컬 스트럭처리 이제 얘가 뉴런들의 그 패드웨이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vertical, horizontal organization, 그러니까 얘는 오르가니제이션이 되어 있어서 얘가 토폴로지를 만들어내고, 얘는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센서리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얘는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센서리 오르간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피지컬 에너지를 케미컬 에너지를 어떻게 컨버전을 하냐. 예를 들어 파치니언 코퍼스큘 같은 경우는 이 피지컬 에너지를 이제 AP를 통해 가지고 AP를 만듦으로써 이제 엘렉트로케미컬 에너지를 바꿨고, 이제 커넥티브 티슈 스트럭처랑 어소시에이션 된 친구들은, 예를 들어 메케너스 리셉터 셀들은 이 메카노 센시티브 피조2 케타이온 채널이 이제 디폴라이제이션을 만들면은 이 센서리
뉴런이 이제 액티베이션 되는 이런 리셉티브 컨버팅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피지컬 에너지 컨버전 하는 타입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이렉트하게 액티베이션 하거나 얘는 리피드 텐션을 통해서 액티베이션 하거나 스트럭처럴 프로틴의 구조를 바꿈으로써 액티베이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GPCR이나 이제 다른 이제 멤브레인 프로틴을 이용해서 인다이렉트 액티베이션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피지컬 에너지를 일렉트로케미컬 에너지로 바꾼다. 그리고 아나토미컬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서 퍼스트 오더, 세컨드 오더, 서드 오더 같은 이렇게 소마토 센소리 시스템에 이제 특정한 뉴런들이 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only difference는 여기에서는 전부 다 이제 유니폴러 first order 뉴런은 유니폴러 수도 유니폴러 셀로 이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한데, 여기 나머지 시스템은 다 같은 트랙을 사용을 하는데 only olfactory 시스템만 바이폴러 뉴런을 사용을 한다는 게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first order 뉴런이 센서리 뉴런으로 수도 유니폴러로 이 센싱을 이제 first order 파이버가 릴레이 뉴클레스 갖다 보내주면 거기에 second order 파이버가 나와서 이제 탈라머스에 가면 이 탈라머스에서 third order 뉴런으로 이제 콜텍스에 이제 프로젝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vertical horizontal organization이라는 게 토폴로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vertical organization이라는 게 different 뉴런을 사용해서 이제 이 직진하는 이 vertical organization 다른 뉴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모두 다 several cortex를 갖다 보내는 이펙트를 갖다 보내는 패드웨이를 가지고 있고, horizontal organization이라는 게 이제 스파이널 코드에 엔터링하는 nerve들은 이렇게 보면은 horizontal하게 이 같은 이제 스티뮬레이션을 이 parallel 패드웨이를 사용해가지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파이널 nerve에 vertical, 그러니까 horizontal하게 들어가는 친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얘가 이제 토폴로지랑 관련된 이야기였고, 이 리셉티브 필드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리셉터 뉴런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이제 세컨드 오더 뉴런으로 이제 컨버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티뮬러스가 이제 이 뉴클레스 하나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리셉티브 필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셉티브 필드의 데피니션이라고 하면은 it's a region that is of connected neurons that when stimulated results in the change in firing rate of sensory neuron. 그러니까 여기 이 리셉티브 필드가 이제 액티베이션 됐을 때 이 센서리 뉴런들의 파이어링 레이트를 바뀌게 되는 이 커넥티드 뉴런들이 커넥티드 된 리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셉티브 필드는 이렇게 딱 스티뮬레이션 됐을 때 얘 센서리 뉴런의 파이어링 레이트가 바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들이 하나로 컨버징을 한다면 얘의 리셉티브 필드는 얼마냐 했을 때, 얘를 스티뮬레이션 했을 때 얘 전부 얘들 이 센서리 뉴런들이 전부 다 액티베이션 되겠죠. 이 파이어링 레이트가 바뀌겠죠. 그때 여기의 리전, 이거를 리셉티브 필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의 특징이 이제 이니비토리 뉴런들이 레터럴 이니비션을 통해 가지고 이 특정한 리셉티브 필드만 인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게 이니비토리 리셉티브 필드가 특정 이 excitatory receptive 필드를 감싸고 있어서 이 특정한 excitatory receptive 필드의 인포메이션이 딱 바로 CNS까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lateral inhibition을 시켜서 이 boundary를 define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precise한 localization과 identification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inhibitory receptive 필드들이. 그래서 얘는 spatial domain이고 receptive field of sensory neuron이라는 건 spatial domain, 그리고 in the sensory organ where stimulus excites or inhibits the neuron. 그래서 touch sensitive neuron 같은 경우에 이제 스킨 같은 경우에서 이 어디 위치에서 딱 그 스티뮬레이션이 왔는지 리셉션을 할 수 있는 그 파트가 리셉티브 필드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셉티브 필드는 스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스티뮬러스가 왔을 때 어디서 딱 왔는지를 센트럴 너브 시스템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제 센소리 시스템의 플랜이 메카니컬 스티뮬러스를 피지컬 에너지를 메카니컬 스티뮬러스로 바꾸고, 아나토미컬 스트럭처 가지고 있고, 호리젠탈 벌티컬 오르가니제이션 토폴로지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텍타일 스티뮬러스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그리고 이제 이 그런 콜텍스까지 가서 어떤 역할까지 하는가라는 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센소리 피지올로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센소리 피지올로지 볼 때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라인, 모달리티, 그리고 인텐시티, 듀레이션,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요걸 통해 가지고 센소리 인포메이션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각자 봤고, 그리고 센소리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통적인 특징 5가지를 봤었고, 이제 이 코딩이 어떤 패스웨이를 타고 가는가라는 거를 보면은 이제 터치 프레셔이 어떻게 인식이 되고 이제 프로프리셉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2개를 주로 먼저 보고 나중에 이 떨모 리셉터와 노시셉터를 통해서 이제 웜이랑 콜드, 페인은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를 볼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서는 텍타일 센세이션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텍타일 센세이션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총 4가지의 메카노 리셉터들이 이제 스킨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터치 프레셔, 플러터 바이브레이션은 이 메카노 리셉터에서 인식이 되고 이 도르잘 컬럼 시스템을 통해서 이 CNS로 전달이 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떨모 리셉터, 노시셉터는 안테로레터럴 시스템을 통해서 갑니다.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도르잘 컬럼 시스템을 통해서 가는 터치와 프레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메카노 리셉터, 큐테이너스 메카노 리셉터가 이제 종류가 글로버스 한 친구랑 헤어리한 친구가 있는데, 글로버스 한 4가지 종류의 리셉터가 있고, 이제 프리 너브 엔딩을 가지고 있거나 헤어 폴리클 리셉터를 가지고 있는 헤어리 리셉터가 메카니컬 리셉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글로버스 폼을 가진 메카니컬 리셉터를 먼저 보면은 얘가 메이슨스 코퍼스큘, 파치니안 코퍼스큘, 메켈스 디스크, 루피니 엔딩이라고 총 4개가 있는데, 얘가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얘가 래피드리 어댑팅인지 슬로우 어댑팅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총 4가지의 로컬라이제이션과 펑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슈퍼피셜에 존재하는 게 메이스널과 메켈스, MME 슈퍼피셜에 존재를 하고, 딥퍼트에 존재하는 게 파치니안이랑 루피니가 존재를 합니다. 이 메이스널 코퍼스큘과 파치니안은 래피드리 어댑팅하는 메카노 리셉터들이고, 이 메켈스 디스크랑 루피니 엔딩은 슬로우 어댑팅하는 친구들이에요. 얘를 그래서 이 rapid adapting 이제 fast adapting이라고 부르고, 얘도 그래서 fast adapting 1, fast adapting 2, 얘는 slow adapting이니까 slow adapting 1, slow adapting 2라고 합니다. 얘가 주로 이제 인식하는 애들이 뭔지, 그리고 브로드밴 에리아에 어떻게 가는지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superficial에 있는 메이스널은 FA1이라고 불리고, 얘는 lateral motion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blurred 이미지를 인식을 할 수 있고, 브로드만 3B 1 영역으로 갑니다. 이 슬로우 어댑팅하는 메켈스 디스크는 이제 특정한 엣지랑 포인트를 인식을 할 수 있어서 이 샤프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숫자, 그러니까 튀어나온 글자 같은 걸 인식을 할 때 이 메켈스 디스크가 슬로우 어댑팅하는 이 메켈스 디스크가 이제 얘를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얘는 3B 에리아로 가요. 그래서 이 슈퍼피셜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브로드밴 에리아의 3B한 포션으로 가게 되고, 이 얘들의 리셉티브 필드는 굉장히 스몰 필드를 가지고 있어서 레졸루션이 높아요. 그래서 샤프한 이미지를 조금 이 딥한 애들보다 샤프한 이미지를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딥한 친구들은 이제 레졸루션이 좀 더 낮아가지고 좀 블러드한 이미지를 블러드하게 인식을 하고, 얘는 좀 더 래피드하게 이제 하이어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lateral motion, edge point 둘 다 3B. 근데 여기 둘이가 rapid, 여기가 slow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봤고, 파치니안 같은 경우는 이 바이브레이션을 인식하는 게 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루피니안 같은 경우는 스킨의 stretch, 그리고 low frequency 스티뮬러스를 인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파치니안은 브로드밴 에리아 1으로 이 인포메이션이 전달이 돼요. 이 브로드밴 에리아 이제
원은 이제 rapidly adapting 하는 인포메이션이 가는 곳이어서 이제 이 메이슨홀은 이 rapid 하면서 이제 superficial 하기 때문에 이 3B1을 둘 다 가지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브로드밴드 에리아 1으로 rapid adapting 하는 시그널이 이제 브로드밴드 에리아 1으로 가게 됩니다. 이 시그널은 quickly on and off가 돼서 이 velocity, 이 change in velocity를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메이슨홀 코퍼스큘이랑 파치니언 코퍼스큘 보면은 캡슐로 이제 서라운딩이 되어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이 맥케스나 루피니는 캡슐 레이어가 없죠. 그래서 스티뮬러스가 좀 더 길게 지속이 되고 리셉터이 respond more to intensity랑 duration of the stimulus에 좀 더 이제 인식을 길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총 이제 스킨의 텍타일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얘네가 각자 무엇을 인식을 하는지, 브로드밴 에리어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래피드랑 슬로우의 특징이 각자 뭐였는지, 이 리셉티브 필드의 차이점은 뭐였는지를 각자 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터치 프레셔에 대해서 봤고, 이제 떨모 리셉터들도 있는데, 얘는 돌자 커널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인식이 되는 친구들이고, 떨모 리셉터들의 특징을 살짝 보고 넘어가면, 이 떨모 리셉터는 프리 너브 엔딩을 사용을 하고 캡슐이 없고 슬로우 어댑팅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dermis subcutaneous boundary location이 되어 있고, 얘가 콜드나 웜, 익스트림한 그 온도를 인식을 할 때, 이 콜드는 myelinated A 감마 파이버를 사용하고 웜은 unmyelinated C 파이버를 사용해요. 그래서 얘는 가장 슬로우한 C 파이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익스트림 할 때는 이 노시셉터가 역할을 하지, 여기에 익스트림한 떨모는 리셉션을 불가합니다. 그리고 리셉터 포텐셜이라는 거는 얘가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했을 때 이 프리 너브 엔딩에 TRP 채널이 있어가지고 이 트랜지언트 리셉터 포텐셜 채널이 있어서 얘가 인포메이션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텍타일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떨모 리셉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얘가 어떤 컬럼을 타고 올라가느냐 하는 그 컬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돌절 컬럼을 타고 올라가는 게 텍타일 스티뮬러스라고 했잖아요. 프로프리오셉션이랑 텍타일 스티뮬러스, 메카노 리셉터에서 만든 터치 프레셔, 그리고 프로프리오셉션이 이 돌절 컬럼 미디알 렘니스커스 패드웨이를 타고 가는데, 얘를 보면 퍼스트 오더 뉴런이 이제 수도 유니폴러 뉴런으로 이제 돌전 루트 갱글리온의 셀바디가 존재하고, 이게 입시라테럴리 어센딩을 해서 그라실리스, 뉴클레스, 큐니언 뉴클레스를 갔다가 이 메듈라에서 크로싱 오버를 해서 이제 미디얼 렘니스커스 패드웨이를 타고 올라가서 탈라머스로 가는 게 이제 탈라머스에서 third order 뉴런을 이제 갖다 보내서 이 탈라머스의 BPM이랑 BPL로 가서 이 인포메이션이 이제 소마토 센소리 시스템의 fine touch vibration proprioception, 2-point discrimination을 인식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anterolateral 시스템은 스피노달라믹 시스템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warmth and cold 그리고 pain, 여기서 사용하는 파이버가 A 감마 파이버와 C 파이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anterior은 touch, crude touch, lateral은 pain이랑 temperature에서를 전달해서 anterolateral 스피노달라믹 트랙은 이제 first order, second order, third order 뉴런이 얘도 수도 유니폴러 돌자 루트 갱글리온에서 셀 바디가 스파이널 콜드에서, 여기는 돌자 루트 갱글리온 들어오면 여기 스파이널 콜드에서 이제 크로스오버가 생기고, 얘가 이 두 번째 세컨드 오더 뉴런이 올라가서 스피노달라믹 트랙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탈라머스에서 소마토 센소리 콜텍스로 이제 third order 뉴런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도 유니폴러 뉴런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얘를 이제 수도 유니폴러 뉴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파이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캐릭터라이즈 되는 피처들이 뭐냐 했을 때, 이 페리퍼럴 너브 엔딩이 어떻게 생겼냐, 액션 엔딩이 어떻게 생겼냐를 통해서
몰포르지를 통해서 이제 구별할 수도 있고 이제 어떤 스티뮬러스를 받느냐 그리고 엑손이 어떻게 생겼냐 마이엘린이 존재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수도 유니폴러 뉴런을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메이슨 코퍼스큘이나 이제 맥키아스 디스크나 이렇게 그 스킨에서의 텍타일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다른 이 엔딩을 사용을 하는데 그치만 이제 다른 엔딩을 사용하지만 전부 다 A 베타 글로벌 파이버를 이제 사용해서 돌잘로트 갱글리온으로 이제 페리퍼럴 너브 엔딩이 페리퍼럴 엑손이 그렇게 A 베타 글로벌 파이버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스티뮬러스에 따라서 이 수도 유니폴러 뉴런이 또 다른 수도 유니폴러 뉴런이랑 구별이 될 수도 있고 이 엑손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게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엑손의 thickness랑 사이즈가 달라서 얘 컨덕션하는 벨로시티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리고 프레젠스 오브 마일렌에 따라서도 이 컨덕션 벨로시티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파이버들이 뭐가 있냐 A,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C 파이버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게 얘는 free nerve ending이고 나머지는 마일리네이션이 되어 있는 게 차이고 이게 엑손 다이아미터가 얘가 제일 두껍고 얘가 점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얘가 컨덕션 벨로시티가 제일 높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머슬 너브 같은 경우에는 이 총 이렇게 이 파이버들을 사용을 하고 큐테너스 너브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를 A 베타 그룹 파이버들이 아까 텍타일 인포메이션 가지고 오는데 역할을 했고 이거 두 개가 이제 템퍼처리나 노시셉션을 하는데 이제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프로프리셉션이 돌살 컬럼 미디얼 레멘스커스 패드웨이 타고 간다는데 이 프로프리셉션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 프로프리셉션이 머슬 스핀들이랑 골지 텐던 올간을 리셉터에서 그 스트레치를 인식을 해가지고 얘를 인식을 하는 패드웨이가 프로프리셉션인데 이 파이버가 가장 두껍고 패스티스 파이버 알파랑 A 베타 파이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머슬 스핀들은 이 그 스트레치가 얼마만치 됐는지 스트레치를 인식을 하고 골지 텐던 올간 같은 경우는 머슬의 텐션을 레코나이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버를 사용을 해서 돌잔 컬럼 패드웨이를 통해서 소마토 센소리 콜텍스의 브로드만 에리어 3A랑 2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포메이션이 도착을 했을 때 어떻게 프로세싱이 일어나느냐는 거를 먼저 이제 기본적인 티오리적으로 어떤 프로세싱이 일어나냐를 보고 그리고 소마토 센소리 콜텍스에서는 우리가 소마토 센소리 콜텍스를 어떤 리전인가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무엇을 인식을 하는가를 보고 어떻게 프로세싱이 이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에서 일어나는지도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는 걸 티오리티컬한 걸 먼저 보면 이 뉴러널 네트워크는 이제 릴레이 뉴클레아이드 그러니까 센트럴 너버 시스템 릴레이 뉴클레어스들이 인터뉴런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했을 때 이 뉴럴 서킷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셀로 이 인포메이션이 이제 컨버전스가 돼요. 그래서 on one relay nucleus, information from more than one neuron이 컨버지 되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이 리셉터가 다양한 이제 relay nucleus의 인포메이션 주는 걸 divergence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inhibitory interneuron들이 이제 inhibition을 시키는 그 과정을 inhibition이라고 하고 얘를 processing하는 과정이라고도 processing하는 과정이 이제 중에 하나예요. inhibition이.
그래서 이 이니비션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니비션을 할 수 있는 패스웨이가 총 3가지 메커니즘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레터럴 이니비션이라는 거는 이 레터럴 이니비션을 통해서 이 인포메이션을 컨트라스트가 메인테이너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패스웨이 가운데 있는 이 중요한 인포메이션의 패스웨이가 리스폰스를 높게 유지해서 그 인포메이션을 바로 다이렉트 라인하게 전달을 해서 이 주변 파트는 이니비션을 시키는 게 레터럴 이니비션의 메커니즘이고 얘는 feed forward 이니비션이 있고 feed back 이니비션이 있고 descending pathway에서도 이니비션을 하는 패스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feed forward는 얘가 lateral inhibition에 contribution을 하는데 패스웨이가 forward를 하게 되면서 surrounding에 information adding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패스웨이가 이거였으면 여기 feed forward surrounding에 지금 information을 줘서 이니비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패스웨이는 여기다. 너는 이니비션 되어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고 feedback inhibition이라는 거는 얘가 지금 릴레이 뉴클레어스에 인포메이션을 이제 포지티브 인포메이션 줬는데 이 릴레이 뉴클레어스에서 옆에 얘를 이니비션 시키는 게 피드백. 그래서 릴레이 뉴클레어스가 콜레터럴을 줘서 이니비토리 인터뉴런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피드백 해서 인포메이션을 이니비션 시키면 얘는 피드백 이니비션이 됩니다. 그래서 feed forward inhibition, feedback inhibition. 이거 descending pathway에서도 이니비션이 일어나는데 그게 콜레터럴을 줘서 이니비토리 인터뉴런을 통해서 이제 descending inhibition을 만들 수 있고 얘는 포인트 센세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eceptive field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은 이제 점점점 higher order 뉴런이 될수록 receptive field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several first order 뉴런들이 컨버지를 해서 만들어진 게 second order 뉴런이기 때문에 wider receptive field를 가지고 있고 얘의 receptive field가 activatory receptive field가 될 수 있지만 inhibitory 이제 receptive field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all the first order neuron have the active receptor field. 모든 first order 뉴런들은 active receptor field를 가지고 있는데 second order 뉴런은 inhibitory receptor field를 가질 수 있어요. inhibitory interneuron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excitatory receptive field를 가질 수도 있지만 이 activatory가 inhibitory interneuron을 가짐을 통해서 얘를 inhibition 시켜서 여기에 higher resolution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first order 뉴런과 similar adaptive property를 가지고 있어서 얘가 처음에 rapid한 리셉터였으면 얘도 rapid한 리셉터 그리고 third order 뉴런까지 rapid한 리셉터로 이 인포메이션이 쭉 CNS까지 아무런 이제 속도 차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peripheral to cortex하게 adaptive property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콜텍스의 어떤 파트가 센세이션을 하는데 역할을 하고 이제 무슨 프로세싱 과정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보면 이제 소마토센소리 콜텍스에는 호문클루스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미디얼 파트부터 레터럴 파트까지 이제 제니탈리아, 풋, 토에서 이제 다리에서 손까지 쭉 레터럴하게 될수록 이제 얼굴로 좀 점점 가까워지게 되죠. 그래서 호문클루스 피처는 뭐냐? 센서 인포메이션이 미디얼 투 레터럴하게 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나토미컬 프레젠테이션이랑 프로포셔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리셉터 덴시티가 더 높은 거에 따라서 이제 더 크게 익스프레션이 되어 있느냐, 이 호문클루스가 더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different quality of information을 가지기 때문에 가지는데 이 매핑을 통해 가지고 이 different part of somatosensory cortex가 각각 다른 different part의 sensation을 한다는 것이 이제 매핑에 대한 이야기였죠. 여기에서 어떻게 인포메이션이 프로세싱이 되느냐는 걸 보면은 primary somatosensory cortex에서 이제 프로세싱이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 post central gyrus 소마토센소리 콜텍스가 이제 모터 콜텍스나 anterior
parietal cortex랑 커넥션이 있어서 인포메이션 전달을 해줄 수도 있고, 이 primary somatosensory cortex가 이제 unimodal association cortex랑 continuous하게 영향을 끼쳐서 이게 anterior parietal cortex에 인포메이션이 전달이 되면 그게 다시 premotor cortex와 이제 posterior parietal cortex로 인포메이션 전달을 하면 그 posterior parietal cortex에서 temporal association area, cingulate cortex, parahippocampal cortex 이 세 가지로 인포메이션 전달이 되는 primary somatosensory area가 unimodal 그리고 multimodal association cortex로 이렇게 인포메이션들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얘의 프레젠테이션이 정확히 어떻게 되느냐, 이 브로드만 에리아는 어떻게 나뉘느냐라는 거를 보면 이제 제일 첫 번째의 그 인포메이션 전달이 312 브로드만 에리아 3, 1, 2 파트가 이제 관여를 하는데, 이제 3A 같은 경우는 머슬 스핀들에서 오는 proprioceptive information이고, 3B 같은 경우는 superficial information from Meissner's and Merkel's 가 superficial하게 있던 친구들이었죠. 그리고 receptive area 1에서는 이제 rapidly adapting 하는 친구들 두 개였었어요. 그래서 3A, 3B, 1이 어떤 인포메이션 전달되는지 봤고, 그리고 이제 브로드만 에리아 2에서는 deeper area에 있는 proprioceptor에서 오는 인포메이션이 이제 오고 컴플렉스 터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브로드만 에리아 2로 갑니다. 근데 이 브로드만 에리아 5는 이제 프라이머리하게 그 정보를 전달받지는 않고 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만 해서 하이어 오더 뉴런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근데 얘도 이제 브로드만 소마토 센서를 관여하는 브로드만 에리아인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프라이머리 리프레젠테이션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 프라이머리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는 312고, 이 312가 이 나머지 인포메이션들을 further higher somatosensory cortex로 갖다 보내는 게 여기 5번 브로드만 에리아 5로 갖다 보내죠. 그래서 primary representation은 each sensory information from periphery가 이제 primary representation을 하고 그리고 왜냐면 얘네가 특정한, 아까 제일 처음 이야기했듯이 특정한 로컬라이제이션이 특정한 뉴런 그룹에 리스폰드 하기 때문에 이제 특정한 인포메이션이 이 특정한 프라이머리 소마토센서리 콜텍스에 프레젠테이션이 되면은 그걸 이제 further processing으로 higher cortex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럼 프로세싱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좀 더 살펴보면, incoming sensory stimulus는 our receptors put apart stimulus based on the features. 이 피처에 따라서 이 스티뮬러스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이 incoming stimulus에 따라서 나누는데, 그게 제일 처음에 primary somatosensory cortex에 나타나는 거를 primary representation이라고 하고, 그 프로세싱이 이제 S2 somatosensory cortex로 S1에서 S2 somatosensory cortex로 가서 거기서 primary processing이 일어나게 되고, posterior parietal cortex로 가서 이제 그 posterior parietal 콜텍스에 이제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이제 어디토리에서 온 인포메이션, 비주얼에서 온 인포메이션, 세멜에서 온 인포메이션, 이게 전부 다 인테그럴이 되는 인포메이션 다 가지고 받는 게 posterior parietal cortex예요. 그럼 프로세싱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이 인터뉴런들의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센세이션 되는데, 이 예시는 이제 비주얼 센세이션에 대한 예시인데, higher order 뉴런에서 프로세싱이 일어나는데, 이게 forwarding 이 인포메이션을 additional 뉴런으로 이제 더 forwarding을 하면서 프로세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higher 뉴런들은 이 인포메이션 오는 거를 extraction을 시켜서 모든 오는 인포메이션들을 합치는 역할을 해가지고 이 인풋이 합쳐지고 이 인풋이 두 개가 같이 스티뮬레이션 됐을 때 이 삼각형의 인포메이션으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싱의 총 과정이 Primary Sensory Area에서 시작을 해서 Unimodal Association Area에서 그리고 Multimodal Association Area에서 컴플렉스가 되면서 이제 센서리 인포메이션이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게 아웃풋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는 모터 콜텍스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모터 센서리랑 커넥션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이니비션 모터 콜텍스를 센서리 콜텍스를 이니비션 시켰을 때 모터 펑션도 망가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컨트롤 레터럴 핸드의 레귤레이션이 어펙티드가 됩니다. 그래서 motor activity cannot reflect sensory information. sensory information을 모터 액티비티가 이제 얘가 sensory information에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원래 보지 않고 이제 터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브젝트를 움직일 수 있었으면 이제 sensory information이 막히게 되면 터치를 인식을 해서 이 모터 액티비티로 이걸 잡아내는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센서리 인포메이션, 센서리 피지올로지에 대해서 이제 이 특징들과 각자 텍타일 인포메이션 어떻게 되고 세레브럴 콜텍스에서 어떻게 프로세싱이 되는 데까지 살펴보았습니다.